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휴일 바로 앞날이죠. 그 다음 날은 15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매매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매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 흐름은 지금 이제 10시가 될 텐데 현재 보니까 엔비디아 쪽이 흐름이 상당히 좋고 3.8% 동시호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흐름은 일단 내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아침에 미증시 흐름 잘 체크하십시오. 자, 내일 공략할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5, 16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상하모니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일요일 저녁에 아마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공략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빠르게 시장 좀 볼게요.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 셀레믹스 연상이죠. 그 다음에 RT캐스트, 캐리, 휴맥스 홀딩스, 캡스톤 파트너스, YM텍, 레몬 이렇게 상가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시간에서 동국 SNC가 상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셀레믹스를 빼고는 지금 다른 종목을 볼만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상가 종목들도 그렇게 와닿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강세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생명과학이라든지 7% 시간에 7%죠.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시간에 4%, 서울제약 시간에 3%, 그리고 녹십자 MS 시간에 5%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내일도 아마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지배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키는 이놈이 지고 있을 확률이 많죠. 셀리드. 자, 현재로서 지금 이제 발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이 종목인데 내일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이벤트가 있는 종목은 항시 봐줘야 된다고 했죠. 아침에 시가가 어떻게 잡힐지 참 중요한데 셀리드의 내일 모습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의 코로나 관련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일단은 셀리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가가 너무 높으면 조심을 하시고 시가가 조금 낮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미 셀리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어차피 지금 내일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랩지노믹스, 셀리디와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죠. 단일가가 3일 내일 끝나죠. 내일 단일가 끝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이틀 3일 그죠. 끝난 날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관심 있게 봅시다. 시간에서 4% 올라 있습니다. 4%대 기준가 잡고 뭐 4%대면 3,800원 기준가 잡기가 좋겠네요. 위에서 출발하든 아래에서 출발하든 이 기준가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런 전략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밑에도 같이 좀 올려놨습니다.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신풍제약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굳이 이렇게 해놓은 까닭은 신풍제약 같은 것은 일단은 시간에서 별로 오른 건 없어요. 오른 건 없고 내일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줘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는 거고, 녹십자 MS는 시간에 5.9% 올라 있습니다. 물론 뭐 7%짜리 오른 종목도 있지만 녹십자 MS를 굳이 보자는 것은 녹십자가 또 이번에 새로 또 매출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녹십자에서 제법 매출이 큰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같이 보는 거 녹십자 MS도 보자. 마침 5,300원 기준가 잡아놨으니까 자기들이 이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합시다. 다음은 진매트릭스. 진매트릭스는 이제 눌린 기간이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번에 더 눌림이 좀 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서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매트릭스도 약간 따라가는 기분이 들 텐데요. 만약 이놈은 내일 시가가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음봉이 비치면 무조건 도망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5종목 같이 내일 한번 봅시다. 물론 다른 종목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뱅크웨어, PNS, 미케닉스입니다. 그리고 산일전기, 요 근래에 상장한 종목들이죠. 같이 내일 한번 보죠. 과연 신규주들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응이 될 수 있을는지. 선발 주자는 뱅크웨어 글로벌이 되겠죠. 시간에 3% 올려놨어요. 오늘 18%가 떨어졌죠. 고평가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봐줍시다. 철저하게 시가 기준 프로 유동매매를 합니다. 3% 출발하면 3% 안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3%에서 밀리면 일단 나와서 지켜봐야 합니다. PNS 메커닉스 시간에 1.7%, 0%와 1%는 그냥 부담없이 일단 1차를 진행을 해봅니다. 해보고 역시 요령은 다 나나 보합을 깰 때는 잘라주고 나온다. 그것만 지키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산일전기 시간에 0.6%, 나쁘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내일 보합만 안 깨면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요즘 우리가 계속 했던 종목이죠. 시간에서는 뭐 별로 흐름이 없군요. 그 대신 오늘도 기관들은 제법 물량을 넣었습니다. 23만 주를 물려 넣었는데 내일 양봉 치고 가면 47,000원 회복하면 또 봅시다. 한국가스공사는 어차피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대왕고래도 칠 수 있고 뭐 중동주에도 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치죠. 뭐 같이 봅시다. 현대로템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 현대로템은 7% 정도 올랐는데 전고점을 일단은 몸통으로 뚫었다는 의미가 있죠. 시간 내에서는 보합 근처입니다. 그래 53,000원 기준가 딱 자기들이 잡아 놓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제 오늘 58만 주 33만 주 제법 물량을 넣었네요. 외국인도 40여만 주 넣었군요. 내일 흐름을 이어갈지 한번 보죠. 다음은 국제약품은 눌림 자리인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일단 뭐 얘도 아마 내일 코로나 관련주가 좀 움직이면 흐름을 잡아줄 겁니다. 같이 시가가 높지 않으니까 보합을 안 깨면 한번 보유를 해본다 전략으로 봅시다. 파미셀과 루닛 장사를 잘했다니까 한번 보죠. 289% 증가. 근데 오늘 주가는 떨어졌죠. 4% 정도. 그래 놓고 시간에 3% 올려놓았습니다. 이놈은 여기 5,500원 3.3% 이 하나만 가지고 진입과 청산을 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 다른 단가는 음봉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오르지 마십시오. 루닛 2.9% 올려놓았습니다. 역시 루닛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장사를 했다 하는데 오늘은 또 떨어졌죠. 5% 정도. 그래 놓고 시간에 2.9% 올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2% 들어가든 3% 들어가든 큰 상관은 없어요. 단지 36,000원 1.6% 있죠. 요거를 깰 때는 일단 도망은 나와야 합니다. 즉 시간에 이렇게 2.9% 올리고 아침에 2, 3%대 출발해서 올라가야 될 종목이 도로 깨고 내려온다? 그건 안 좋죠. 잘라내주고 한다. 이 기준가만 철저히 지킨다. 그럼 다칠 일 없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보시고 5프로 코리아 FT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끼가 참 많은 종목입니다. 5%는 시간 6.5%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31만 7천 주에서 오늘 느닷없이 6%를 올렸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전년 대비 많은 물량들로 오늘 매출액이 좋아졌다면 549%, 뭐 144%뭐 올랐다. 자, 이런 것이 아마 영향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내일 이걸 하실 분들은 뭐 시간에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3,800원 딱 기준값을 잡고 지니까 청산을 한다. 그것만 딱 합시다.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 잘못하면 많이 다쳐요. 코리아 FT 봅시다. 시간에 이것도 6.9% 올려놨네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전기차 캐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습니다.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놈은 자기들이 딱 정해놨네요. 5,700원 딱 이렇게 5,700원 이 하나만 단가를 가지고 내일 대응을 합시다. 위에서 출발하든 밑에서 출발하든. 그래서 코리아 FT와 5 프로는 이 두 개를 만약 거래를 한다면 절대 다른 종목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적인 대응이 필요해야 되고 내일은 그 다음날 휴일이기 때문에 고점 종목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 하이젠 RNM 눌림자리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8% 정도 떨어졌거든요. 여기 뭐 이 정도 되면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는 맞아요. 근데 시간에서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2,500원 정도는 한번 주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12,500원 정도 타점을 잡아보시고 깊게는 12,000원까지 한번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밀어주면. 근데 그렇게도 안 주고 조금 버리하게 있다가 보합을 탁 치고 양봉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일단 따라 준다는 전략, 두 가지 전략. 그리고 문제아들 한번 볼까요? 코아스 오늘 4.6%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상방 쪽으로 자갈을 살살 깔면서 잘금잘금 올라가죠. 자, 이럴 때 잘 봐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한번 탁 큰 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이렇게 몸통을 탁 뚫고 올라가 버리고 나면 그 뒤에는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죠. 감시 차원에서 보시되 이놈은 1,050원, 1,040원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놈은 딱 보합 기준가 이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보합 기준가 하나가. 목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SG 봅시다. 감시 차원에서 봅시다. 시간은 1.2%. 뭐 올랐다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7%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7% 정도. 그래서 내일은 3,200원 기준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대응하자는 기준가는 잘 지키십시오. DX, VX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꼬리를 이 정도에서 공략해서 한 4% 가까이 수익은 안고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3% 떨어졌죠. 그러지만 내일 아침에 시가가 얼마 잡힐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3에서 5% 정도 시가가 잡혀서 주면 1차로 한번 이 꼬리 부분이 될 거니까 한번 두들겨 봅니다. 두들겨 보고 기준가를 한번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면 좀 도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서 한번 두들겨 보고 손절본 짧게 한 3% 정도만 딱 잡으십시오. 못 살아나면 짧게 주고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 코아스, SG, DX, VX는 좀 문제아들이니까 신경을 써주도록 합니다. 자, 후반부에는 그 상무팀 오늘 매매 현황하고 코멘트하고 올려놓을 텐데요.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따로 공부하실 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이었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원조세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축이 깨진 한 주는 매매가 힘들다고 했죠. 조금 날카롭게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항상 변함없는 기조, 변함없는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드조차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고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이겨내서 회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방향을 가고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이 이 정시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서두르면 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트레이딩 패턴을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내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매매나 트레이딩 그리고 뭐 계좌 관리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오늘은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우리는 오전 2시간 동안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 다시 또 복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반드시 복기를 할 때 느끼는 점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스스로가 발전이 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은 셀리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정지죠. 셀리더는 오늘 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조금 피해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로 보면 사람이나 주식이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기면 새로운 기회가 오듯이 셀리드는 오늘이 고비였을 텐데 나름대로 잘 넘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일이 또 고비가 되겠죠. 모레가 휴일이니까. 일단 셀리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두 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팀은 저희들이 상으로 보유를 해서 다시 상가를 먹고 보유 중이고, A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 수익을 안고 지금 상가로 보유 중이죠. 이렇게 되죠. 물론 D팀들은 어제 한 번 더 수익을 먹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내일은 뭐 수익 실현을 일단은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텐데 셀리드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전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항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마인드는 강건하게 가지되 항시 내면에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그 점이 이런 셀리드한테도 같이 통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내일 셀리드는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급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흐름을 보면서 내일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위저죠. 위저 역시도 우리가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어제 이 지점에서 진입을 해서 상가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었고 6% 정도 6, 7%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그대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진행이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고점이 보면 25.6% 총 33% 정도의 수익은 나왔더군요. 나왔는데 물론 25% 먹으신 분도 있고 30% 먹으신 분도 있고 33% 먹으신 분도 다 다양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 그 매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갔고 또 팔아먹었고 손절을 했고 대응을 했고 하는 방식을 실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하루 종일 그 종목 하나 갖고 해가지고 돈도 안 되는 시간만 보내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간결한 매매를 딱 한 번에 매매를 해서 그 다음날까지 30% 이상을 올리는 이런 간결한 매매에 왜 우리가 치중을 하느냐라는 것을 수익이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줬다가 빼들었다가 합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딩을 어떻게 구사를 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벌 것인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6%는 수익을 안고 처음에 1차로 공략해서 10% 수익을 먹고 2차로 공략해서 26%는 수익을 먹으면서 상한가를 보유하는 그런 매매, 다른 거 아무리 이것저것 아무리 해본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을 착착착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막 잘못되면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매매하면서 그냥 오늘 얼마를 벌었네, 오늘 어떤 수익을 냈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면 굳이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제 열정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앉아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한 것은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도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얘네들이 오늘 이렇게 수익 냈네, 그수로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바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바쁜 날에 못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을 올리고 보고 우리가 했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 이틀 지나버려서 또 기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또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연습을 하는 이 복귀 시간,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같은 열정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위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수익을 냈고 셀리드는 왜 우리가 큰 수익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주 같은 것도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고민을 하고 고찰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배포가 약하면 배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조바심이 좀 많으면 조바심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위즈는 오늘 33% 수익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기로 하죠. 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오늘 그리드 위즈보다는 이닉스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좀 판단이 틀렸죠. 그래서 아침에 그리드 위즈를 공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닉스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점은 조금 오늘 이제 판단이 좀 미스 있는데 상팀들은 한 10% 정도밖에 수익은 못 났습니다. 상팀들도 이제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뭐 상팀은 그냥 밥값을 챙긴다 하더라도 데이팀들은 뭐 그렇게 수익은 별로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닉스는 좀 뭐 아쉬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전일 보유한 신풍제약 같은 것도 아침 시가가 4%대 출발이 됐죠. 그래서 마무리 지어버렸는데 그 두 종목은 뭐 상팀은 이닉스는 좀 먹었지만은 신풍제약에서 좀 아쉬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칼날을 한번 갈아보죠. 다음 종목은 플루토스입니다. 플루토스는 오늘 저도 반성할 점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던 종목이기도 했고, 그리고 상팀들도 좀 반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전일에 전일에 상해 들어갈 때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은 좀 제가 아쉽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상팀들한테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데이 종목으로 시가로 한번 시가에서 미끄러졌거든요. 미끄러졌다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이 지점은 한 번 더 공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략을 못한 점이 오늘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 수익은 놓쳤죠.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우리가 두 번째 타점은 진행이 돼 가지고 한 15% 정도 이상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8%지 않습니까? 오늘 시가가. 여기가 520원 정도면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수익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을 먹을 수 있었다. 두 번을 먹을 수 있는 수익이었는데 이런 점을 놓친 것은 좀 아쉬웠다. 물론 아침에 뭐 다른 종목 진행하고 뭐 다 바쁜 거는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좀 놓친 종목은 항시 좀 아쉽죠. 뭐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그래서 블루투스는 좀 아쉬웠지만은 오늘 첫 번째 파트에 놓친 것 아쉬움을 두 번째 파트에서 그나마 조금 아쉬움 달랜 것은 그래도 그냥 아깝다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목표치를 이루는 그런 끈기와 집념이 트레이더에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놓친 종목도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추적을 하자.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제가 조금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궁합이라기보다도 짝꿍이 잘 안 맞았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표현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실 이수화학을 그렇게 공략할 타임보다는 실제로는 한농화성을 먼저 잡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한농화성을 먼저 이 시즌에 발견이 됐을 때
이 정도 지점에서는 한 번쯤은 잡아놓고 이제 진행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잡아놓고 그때 이수학을 봐도 됐단 말이죠. 먼저 진행을 시키고 지금 보면 딱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오늘 좀 아쉬웠다. 우리 이수학 같은 경우는 좀 작게 들어갔죠. 8,300원입니다. 8,300원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지점에서 뭐 들어가는 저점은 적게 들어갔죠. 오늘 수익률은 한 1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뒤에서는 좀 더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우린 여기까지가 17% 정도 나왔죠. 뒤에 좀 내려와 가지고 다시 뒤에 좀 더 올라갔네요 보니까. 하지만 오늘 이수화에서 뭐 큰 수익이죠. 17%면 큰 수익이지만은 우리 사모님 추구하는 매매는 확실히 상한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농을 먼저 잡아놓고 이수를 조금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들어갔으면 일단은 상한가까지 오늘 풀어졌습니다만은 일단 상한가까지 일단 붙여놓고 이수를 해도 충분했다. 만약 안 풀어주고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아주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서 약간의 판단이 조금 짝퉁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일단 머리를 한 번은 공략을 해주고 꼬리를 같이 묶어서 가는 이 간단한 이치입니다만 그 시점에 순간에 탐욕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수학은 수익을 먹었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짝퉁이 좀 안 맞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이런 점을 잘 유념을 하시고 일단 머리부터 조져놓고 동생들을 한번 본다. 이런 전략 꼭 잊지 않습니다. 자문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가입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나 아래 보시면 여기 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멤버십 창이 뜹니다. 그 창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소대한 프로젝트 창으로 가입을 하셔야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뭐 궁금한 것이나 문의를 하고 싶으면 여기 대표 전화번호와 제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보면 또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란에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또 저희 홈페이지하고 뭐 카페하고 다 이런 걸 다 올려 놓았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또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오시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채팅창이 있거든요. 여기다 또 문의를 하셔도 돼요. 되고 또 뭐 게시판에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뭐 다양한 쪽으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열심히 하시려고 해야 되고 또 꾸준하게 긴 호흡으로 먼 시선으로 보고 하시려고 해야지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대충 뭐 돈에 좀 벌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이것을 잘 배워서 내가 먼 훗날에 나의 큰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항시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 라이브 회원들을 기존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7년, 8년 막 그렇습니다. 5년 뭐 8년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진 않거든요. 꼭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긴 시선으로 트레이딩 공부를 한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참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오늘 신규 상장 교보 16 코스펙은 어제 상장한 종목 신규주 뱅크웨어와 거의 비슷한 수익을 주었죠. 오늘 뭐 상당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제 뱅크웨어가 준 어떤 흐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보 스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시가부터 바로 쭉 올라가 버렸죠. 쭉 올라가.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배심 싸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 모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 모을 때도 있고 30% 먹는 사람도 있고 40% 먹는 사람도 있고 50%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건 배심 싸움이라 이것은 뭐 어떻게 얼마를 먹으라 말을 못해요. 그냥 네 성량껏 네 배포껏 네 몸무게만큼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펙주는 요즘 뭐 신규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첫 단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펙주도 뭐 그렇게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신규주, 오늘 신규주 이틀 동안 두 개 합쳐서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늘 45%, 48%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45% 정도 수익만 챙겨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죠. 어제 뱅크웨어도 그렇고 오늘 교보도 좋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외에 오늘 뭐 GSE라든지 이런 종목이나 또 스펙고 같은 이런 종목 도전은 했습니다만 큰 수익을 이제 주지는 못했죠. 뭐 머리 위에만 조금씩 먹고 한 5%씩 정도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것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더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두 종목 뭐 기껏해야 종목 한 5%씩 좀 챙긴 거 하고, 그리고 뭐 DXVX 같은 경우는 3,500원 기준가로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앞에 한 4, 5% 정도 수익을 주다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보유를 하고 다시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고, 이래도 뭐 수익권 한 4% 정도 나오더군요. 뭐 이렇게 또 종목을 가져는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셀리드가 큰 금액을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지될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셀레믹스 어제 놓친 셀레믹스 오늘 좀 아쉬웠죠. 오늘은 충분히 들어갈 시간적인 타임이 있어서 다시 진행이 돼서 셀레믹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캐리 상가 종목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종목 3개, 그리고 DXVX 기세주 하나, 이렇게 일단은 보유는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인생이나 주식이나 사실은 뭐 거의 다 제가 자꾸 비슷하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대들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몇 번의 기회는 준다고 하거든요. 그 몇 번의 기회가 언제 올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만약 주식으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어쩌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은 그 기회가 오질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의 원칙과 규칙을 잘 지키고 내 트레이딩을 하나의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서 사업가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면, 조금씩 쌓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런 단 한 번에 남은 기회가 다시 나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역시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